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가치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컨트 탑 1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습니다. 지표상의 기준으로 해서 매달 19개 업종 69개 섹터를 기준으로 지표와 주가를 뽑아냅니다. 이를 통해서 업황 판단을 하게 되고요. 업황 판단을 통해서 관심과 역발상, 다시 말하면 매수 의견이 제시된 기업의 유니버스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 기업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형 컨트, 마법공식 컨트, 그리고 가치형 컨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치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과 순자산과 매출액이 정평가인 기업들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성장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뽑아내는 컨트입니다. 마법공식 컨트라고 하는 것은 ROE는 높고 PER은 낮은 기업들을 뽑아내는 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뽑힌 가치형 컨트 탑 10입니다. GS, 한국무브넥스, 태광산업, 대우건설, 유진기업, 삼보판지, DSR, KG스틸, KPX 케미칼, 영풍 이렇게 뽑혔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뽑혔습니다. 가치형 컨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PER과 PBR과 PSR, 다시 말하면 순이익과 순자산과 매출액이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뽑아낸 겁니다. 두 번째 성장형 컨트입니다. 성장형 컨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기업을 뽑아낸 것이고요. 모헨즈, SL, DN 오토모티브, 레이, SM백셀, 덕양산업, 모토렉스, 하신, 한국무브넥스, 모베이스전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이 뽑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마법공식 컨트입니다. 마법공식 컨트라고 하는 것은 ROE는 높고 PER은 낮은 기업들을 이제 뽑아낸 기업들이고요. 자, 보시면 KG스틸, 세동, JMT, 아시아나항공, DN오토모티브, 정다운, 한국무브넥스, 더 네이처홀딩스, 진성TC, 대우건설이 뽑혔습니다. 마법공식 컨트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뽑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달 리뷰는 이 중에서 KG 스틸과 DN 오토모티브 이 두 가지 기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KG 스틸은 이제 컬러 강판이라고 하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연 도강판과 컬러 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현재 컬러 강판에 있는 기업들의 길잡이 차트, 다시 말하면 주요 지표의 방향을 보면 이 빨간색이 주요 지표의 방향이고요. 굉장히 부진하다가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PBR 밴드를 보면 굉장히 부진한,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길잡이 차트를 보면 주요 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기업들의 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PBR 밴드를 보면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KG스틸입니다. KG스틸의 지난 3년의 주가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 고점을 보였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8,200억 정도 되고요. PER은 1.6배, PBR은 0.47배, 시가 배당률은 1.8% 됩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실적을 보면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850억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200억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KG그룹이, 그러니까 KG스틸은 동부제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2021년, 22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KG스틸의 주요 제품입니다. 그 아연도 강판, 그 다음에 컬러 강판, 석두 강판 이렇게 있고요. 석두 강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연도 강판을 가지고 또 컬러 강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컬러 강판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열의 실외 가전, 그러니까 실외기라든가 자동차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되고, 전체적으로 내수 수출 관련해서 보면 내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컬러 강판은 주로 사용되는 건 사실은 자동차 전자기기 쪽이 메인이고, 그 외에 이제 건축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품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못 들어가고 주로 이제 건축 외장재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수나 수출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관점은 뭐냐면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 강판이 예전에 현대차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대차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KG스틸이 이제 KG 모빌리티 다시 말하면 쌍용차를 KG 그룹이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클러 강판이 자동차 같은 고가의 클러 강판으로 사용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컬러 강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의 밸류체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고로 설비 방식은 철강석과 유연탄을 원재료로 해서 대표적인 열연 제품을 만듭니다. 이걸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이고요. 이들은 고로 설비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경쟁력은 뭐냐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인상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연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대표적인 2차 제품이 냉연이고요. 냉연이 아연도 광판으로 사용되고 아연도 강판이 클러 강판으로 사용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앞서 봤던 KG스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러 강판과 아연도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고 또 포스코 강판, 예전에는 포스코 강판, 현재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들의 전방 산업을 보면 자동차 전자기기와 건축 외장재가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전자기기 쪽이 조금 더 고품질의 클러 강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KG 동부제철, 다시 말하면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건축 외장재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전방 산업의 업황이 좋을 때 이들의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 산업의 방향이 중요한데 현 시점에 관련해서는 동국제강이나 KG스틸이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 자동차 전자기기 쪽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건축 외장재 쪽은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표를 보겠습니다. 클러 강판의 원재료는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 냉연으로 만드니까 클러 강판과 냉연의 스프레드가 결국 클러 강판 기업들의 실적의 방향인데요. 2021년도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단가 역시 아직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러 강판 수출 금액을 보더라도 2021년도에 굉장히 좋았고 이후에 부진하고 최근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DN 오토모티브를 보겠습니다. DN 오토모티브의 지난 3년의 주가입니다.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8,800억, PER은 3.5배, PBR은 0.74배, 시가배당률은 대략 2.8% 정도 됩니다. DN 오토모티브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1270억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 꾸준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DN 오토모티브가 대략 영업이익이 대략 한 700억, 900억 정도 하던 기업이 2022년부터 4천억으로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그죠? 뛰었고 올해도 예상되는 실적은 대략 한 5천억 내외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실적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DN 오토모티브가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면서 공작기계 쪽 매출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기사 보시면 두산 공작기계를 이제 인수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당시에 이제 MBK 파트너스를 통해서 두산 공작기계를 2조 4천억에 인수했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수준으로 보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공작기계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2조 정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3조가 넘어서게 되고 실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그 상반기를 보더라도 이 공작기계 쪽에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넘는 모습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한 3조 한 3천억 정도 이상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꾸준히 좋은 모습. 자동차 메인이 자동차였는데 지금 공작기계 쪽이 이제 메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와 공작기계 이 두 가지 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표로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동차 쪽의 지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판매 수도 보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현대차 기아의 출하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작기계 쪽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출 금액과 일본의 수출 금액을 같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동행성을 띠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조금 최근의 추이는 좀 달라요. 일본은 아직은 좀 수출 금액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출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기업을 보험에 있어서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 원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싸게 거래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칙 3은 이런 원칙 1과 2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